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독서라는 것에 취미를 가지게 된 계기를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저에게 있어 책 읽기는 어느덧 취미라는 개념을 조금 더 벗어나서 습관처럼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는데요. 책 읽는 게 뭐 그리 특별하겠냐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라도 책 좀 읽어야 되는데 라면서 늘 고민만 하다가 잘 실천이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미약한 도움이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의 성향을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ENFP에 굉장히 활동적이고 즉흥적이고 또 매우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호기심도 많아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저의 성향 탓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공부라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의미였었죠. 책상에 앉아서 종이 따위에 지나지 않은 이해할 수도 없는 수많은 글자를 바라보고 그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하는 그런 독서라는 행위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류의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도 저는 공부라는 것과 거리가 멀고 운동, 등산, 모험, 게임 이런 상대적으로 활동적이거나 몸으로 하는 것, 좀 다이나믹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즐겨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의 청소년기와 청년기는 거의 실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은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게 많은데 이런 것만 해도 죽을 때까지 다 못 해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특히 운동을 오래 해서 남자라면 운동선수가 돼야지 하면서 별 재능도 없는 저의 신체를 마구 굴리면서 사람들을 주로 만나거나 스포츠를 같이 즐기고 그런 것들이 특히나 좋았었습니다. 그렇게 활동적인 인생을 살며 언젠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구나 라고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어떤 계기로 조금 이른 나이에 취업을 하게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어린 나이에 사회라는 공간은 제가 활동적이고 쾌활한 성격을 지니고 어그레시브한 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아무 힘듦 없이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회생활을 하루하루 겪으면서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조금은 힘들었던 이별, 빈곤, 우울, 고립, 외면, 경쟁 등과 같은 시련을 겪으면서 거의 일, 집 이런 식의 생활이 이어졌고, 저의 마음과 머릿속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결핍과 부정의 감정이 많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즐길 힘도 없고 또 의지도 점점 사라져서 흥미를 잃게 되더라고요. 그때 참 멋지게 가꾼 몸도 체력도 많이 잃게 되어 제가 스스로의 매력을 잃어버리고 자신감도 많이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만 이런 젊은 시절을 보냈던 건 아니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 중 한 명이었을 뿐 그렇게 불행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별탈 없이 무난하게 그냥 죽을 때까지 일하면서 큰 부족함 없이 걱정 없이 살기만 하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에게 괜히 주목받는 게 싫었고 늘 운동만 하고 외향적인 것들만 하다 보니 머릿속에 든 것도 별로 없어서 변해가는 세상에서 제가 설 자리는 더더욱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일하던 환경이 전자기기를 제조하는 생산 공장이라 쉬는 날도 거의 없이 교대 근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육체적인 피곤함, 노동을 하는 환경에서 그 누구도 저에게 성장과 자기 개발에 대해서 자극을 주거나 알려준 사람도 없었고, 그런 행위는 저에게 당장 돈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었고, 서울 같은 큰 도시의 높은 빌딩에 멋지게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정치인 그런 분들에게만 허용되는 것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고립된 세상 속에 갇혀 살다 문득 이렇게 살다가 나의 인생이 너무 재미없겠다 싶어서 과감하게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꿈꿔오던 서울이라는 곳을 오게 되고, 거기서 지금의 직장에 무사히 취직해서 지금까지의 삶과는 조금 다른 터닝 포인트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지금은 반도체 IT 쪽과 관련한 프로바이더 매니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직업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AI, 빅데이터 등과 같은 사회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산업군에 속해 있어 하루하루 공부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지식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류의 포지션인데요. 그러다 보니 회사의 문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중요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자기개발, 테크니컬한 기술 이런 것들 잠시도 쉬지 않고 저를 변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더라고요. 이런 환경이 저에게 주어지다 보니 처음에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습득하기 위해 유튜브, 블로그, 오프라인, 온라인 강의 이런 것들을 닥치는 대로 듣고 겪고 최대한 시간을 적게 쓰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30대 초중반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치열하고 힘들고 어려운 건 과거와 매 한 가지인데 비록 지금처럼 더 각박하고 여유 없는 삶을 살지라도 이 도시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딘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내가 그냥 운동 좋아하고 활동적인 것보다 어떤 것을 습득하고 기억하고 해석하고 사고하는 부분을 나름 제법 좀 하네? 그리고 재미도 있네?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년 가까이 되도록 경험만 했으니까 이제 뭔가 그 경험을 뒷받침해줄 본질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사회생활에서 이미 많이 핥혀지고 너덜너덜해진 저의 힘든 마음을 조금은 치료도 하고 싶은 그런 의지도 생기더군요. 내가 왜 우울하지? 내가 왜 화가 나지? 왜 하는 일이 잘 안 되지? 왜 나는 별로 성장을 안 하는 것 같지?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왜 늘 빈곤하지? 그때 드디어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던지면서 성장하고 싶다는 그런 갈망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해야만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요즘 좋은 자료들이 많으니까 성공한 분들의 강의와 이야기도 많이 접했지만 그게 썩 공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마치 재미있는 영화의 결말을 이미 봐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공한 스토리를 접하기보다 성공을 하려는 내 마음의 의지가 꺼지지 않게 불씨를 좀 지펴야겠다고 생각했고 발자에도 없던 서점이라는 곳을 우연히 저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였어요. 요즘 제가 자주 가거든요. 지금은 저의 독서 순례지의 한 곳이 되었죠. 그게 불과 한 3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안 됐습니다. 무슨 책을 골라야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예쁜 책 표지만 눈에 계속 들어오고 뭐가 좋은 책인지 아닌지, 이건 왜 이렇게 두꺼워, 이건 왜 이렇게 비싸, 이건 또 무슨 말이지, 등등등 그냥 거의 멘붕이었습니다. 책을 깊게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은 서적들이 있는 환경에서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주변은 독서 매니아들 같은 수많은 멋진 사람들 투성이었고 저의 시선과 몸은 갈 곳을 잃은 채 애써 초보인 척 티내지 않으려고 진땀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독서라는 것을 하는 것은 사치인가? 너무 몸에 안 맞는 옷을 내가 입는 건가? 머리가 굳어서 이제 독서할 때를 너무 놓쳐버려 늦은 건가? 이런 감정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실망한 채 발걸음을 옮기며 이런저런 책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다가 우연히 조금 익숙한 단어가 써진 책을 한 권 발견했습니다. 바로 운명적인, 저에게는 굉장히 운명적인 순간이었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제가 항상 이렇게 제 주변에 둡니다. 보도 셰퍼의 멘탈의 연금술입니다. 이 책은 이미 제가 유튜브 채널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 아마도 맨 처음에 올린 영상에 소개를 해드린 책인데요. 그때는 참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좀 서툴러서 이 책에 대한 사연을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멘붕이 온 순간 멘탈이라는 단어가 써진 이 책이 눈에 탁 하고 들어왔고 제가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만화를 되게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 단어가 조금 익숙했던 것 같아요. 멘탈과 연금술, 이런 아주 단순한 언어의 의미가 왠지 지금 저의 멘탈을 확 하고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하는 그런 끌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아무 페이지나 척 하고 마치 책 좀 읽어본 사람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좀 폼을 잡으면서 몇 개의 구절을 이렇게 빠르게 읽었는데 그때 운명처럼 읽었던 글귀 중에 이런 글귀가 처음으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삶에는 언제나 출발점만 존재한다. 그렇기에 인생의 늦은 때란 없다. 이 책이 저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이었는지 어떻게 그 타이밍에 이런 구절이 제게 다가왔는지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떨렸던 순간이 막 생생하네요. 그리고 또 펼친 다음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또 있었어요.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가 없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더 큰 아령을 들어야 한다. 한계는 기적의 입구이니
감당할 수 없는 과제가 주어지면 기뻐하라. 그때 그 저녁 서점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태 내가 참 가벼운 아령으로 나를 단련하며 살았구나. 나에게 필요한 무거운 아령은 책이었구나. 늘 한계의 지점에서 그것이 종착지인 것 마냥 그 문을 열어보지도 않은 채 뒤돌아섰던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이런 것들을요.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지만 이것이 제가 독서를 시작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이자 순간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멘탈의 연금술이 지금 보면 상대적으로 평범한 자기계발 동기부여 책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책을 잘 몰랐던 그때 저에게는 너무도 쉽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계속해서 저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줬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 책 추천을 하게 되네요. 멘탈의 연금술, 저의 의미 있는 첫 책이니까 어떠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은 책이니까 꼭 한번 추천드리는 책이고요. 책은 꼭 수준이 있어야 한다거나 내용이 좋아야만 훌륭한 책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득 읽게 된 그 짧은 순간에 그 한 페이지 글귀가 저라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기적과도 같은 작용을 했다면, 그리고 그런 책을 지금도 계속 제가 만나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책을 읽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제가 변화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이런 좋은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채널도 운영하게 되었죠.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덕분에 이제 예전처럼 혼자 독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구독자분들과 같이 책을 읽는 그런 느낌이 막 들어서 정말 외롭지 않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그렇게도 싫었던 공부와도 같은 책을 가까이 하기, 수십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 이렇게 삶이란 허전한 책장에 하루하루 책을 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네요. 별로 대단하지 않은 얘기라 좀 재미가 없으셨죠?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야기는 독서가 그만큼 사람의 인생에서 많은 변화와 깨우침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독서를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저와 같은 사연들이 있으신가요? 한 번쯤 독서를 시작한 계기도 이렇게 오늘처럼 떠올려 보니까 참 내가 인생에서 좋은 선택을 하나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빨리 좋은 책들을 좀 많이 접해서 많이 공유드리고 소개하고 또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야기가 좀 많이 길었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